남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오랫동안, 그리고 굉장히 자세하고 디테일한 것까지 그 자료를 모으고 끊임없이 입만 열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을 제가 싸잡아서 자, 영재가 갖고 있는 이제 두 가지 두드러진 특성은 가도성, 그리고 두 번째는 몰입 특성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몰입 특성에 대해서 조금 몇 마디 이야기를 정리해 드릴까 합니다. 몰입 특성이라는 것들이 실제로 경험을 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상담을 쭉 진행하다 보면 많은 경우 우리 아이가 그런데요 라는 얘기를 시작했는데 어느 틈엔가 얘기를 하다 보면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을 했어요. 이제 이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웃기는 말로 그 아이가 괜히 그러겠어요. 부모님들이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 자신도 이제 그런 경험을 했었고, 또 저희 가족 중에도 그런 특성을 보이는 경우가 있었고, 또 우리 아이들 혹은 우리 집사람도 사실은 어렸을 때 그런 특성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불편하고 어려움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몰입 특성은 나쁘게 볼 것은 아니다. 얘네들이 갖고 있는 하나의 에너지 수준이다. 그리고 그게 잠재력이다. 그리고 수월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굉장히 훌륭한 자원이고 힘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을 제가 자꾸 강조하는 것이죠. 근데 막상 당해보면요, 쉽지가 않아요. 자, 사실은 나이별로는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10살도 안 되는 아이들,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의 아이들이라는 게 그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활동이 있고 재미를 느끼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 활동을 10분, 15분 유지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원에서도 소위 커리큘럼을 이제 준비하는 그런 것에 대한 이제 서적이나 강의를 좀 들어봤더니 1시간 수업을 위해서 되게 교사들은 3가지 정도 아이템을 준비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10분, 15분 정도 어떤 활동, 한 아이템을 가지고 아이들이 말하자면 집중하고 학습 활동을 하다가 이게 이제 흐트러지면 다시 주의를 환기시키고 두 번째 아이템을 끄집어내서 그걸 가지고 또 10분, 15분 정도의 학습 활동이 이루어지고 또 그게 또 10분, 15분이 지나면 세 번째 아이템을 준비하고 그런 것들이 기본이에요. 우리가 이제 유튜브 중에서 꽤 인기 있고 상당히 권위 있는 이제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TED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테크놀로지, 엔터테인먼트, 디자인, 머리 글자를 짜봐가지고 세계적인 명사들이 이제 강연을 시리즈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인데 TED 강연을 보면 15분에서 20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강연을 기획한 사람도 그런 측면을 말하자면 객관적으로 검증을 해서 적용을 했다고 볼 수 있죠. 아무리 훌륭한 선생님이 굉장히 전문성을 가지고 굉장히 그야말로 화법이 훌륭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대중 강연을 15분, 20분 이상 하게 되면 지루하다는 거예요. 어렸을 적에 우리 교회 다닐 적에는 부흥 강사들 와가지고 이제 한번 설교를 시작하면 3시간, 4시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단한 역량이죠. 지금 유명한 종교 이제 강사들 중에는 정말 몇 시간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강력한 스토리라인을 가지고 쭉 끌고 가요. 그러면 이제 말하자면 사람들이 거의 도취되는 수준에 도달하는 거죠. 그 얘기에 빨려 들어가가지고 요새는 드라마 같은 것도 다 동영상으로 이제 이용하는 서비스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위 정중행 한다고 그러죠. 1편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편까지 10편, 15편을 그냥 밤을 새도록 몇 시간을 동안서 보는 경우가 있죠. 자, 그런 것들을 사람들한테 집중을 시켜서 그렇게 몇 시간을 끌어가려면요, 사실 화면이 굉장히 화려해야 돼요. 그리고 강력한 스토리 라인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굉장히 매력적인 캐릭터가 있어요. 그 매력적인 주인공이 우여곡절을 겪고 온갖 소위 모험들을 극복해 나가면서 재밌고 다채로운 화면을 구성하면서 끌고 나가야 사람들이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몇 시간을 소위 정주행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어마어마한 돈이 들죠. 그죠? 그냥 어떤 지적인 주제 혹은 비교적 간단한 어떤 아이템을 한 가지를 가지고 10분, 15분을 관심을 유지하는 것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정말 그게 뭐가 재밌을까 싶은 그런 주제를 가지고 몇 시간 혼자 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시간 노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맨날 그거 몇 날 며칠 몇 달 몇 년을 가는 경우도 있어요.
최근에 뭐 제가 뭐 한 서너 주 전에 그 지하철 덕후 모임 뭐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그게 뭐 지하철이어도 상관없고 뭐 공룡이어도 상관없고 자동차여도 상관없고 뭐 우주에 대한 것이어도 상관없고, 또 자기가 생각한 어떤 특정한 캐릭터, 특정한 주제, 특정한 아이템이어도 상관없는데, 거기에 몇 년 동안 남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오랫동안, 그리고 굉장히 자세하고 디테일한 것까지, 그런 것들을 다 주워 모으고 그 자료를 모으고 끊임없이 입만 열면 그 얘기를 하는 이제 그런 특성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제가 싸잡아서 이제 몰입 특성이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막상 우리 집 아이가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 부모들은 우선적으로는 얘가 왜 이렇게 집착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생활이 안 된다는 거죠. 애가 뭘 빠지면 3시간, 4시간 내버려 두면 뭐 밤을 새도록 하는데, 그렇게 되면 모든 일정이 엉클어져 버리고 제 시간에 가야 될 때를 못 가고, 그리고 말하자면 그 필요한 학습 활동 아니면 과제 이런 것들이 엉망진창이 된다는, 그 어려움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을 이제 양육하는 과정에서는 최소한 균형을 잡아줘야 돼요. 아이들의 몰입 특성이 망가지지 않도록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같이 병행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 생활의 어려움을 초래하고, 또 뭐 특히 집단적인 교육 활동에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은 뭐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것을 그 부모들이 다 수습을 해 나가려면 별도의 노력을 엄청나게 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어떤 특정 주제에 대한 몰입 특성을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보호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단계를 거치게 되면 그것들이 굉장한 능력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아주 쉬운 예를 들게요. 공룡을 뭐 한 200개 정도의 이름을 그야말로 쉽게 외우는 아이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이름만 외우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공룡의 특징도 기억. 이 공룡이 어느 시대에 뭐 등장을 했다가 뭐 어느 시대에 뭐 멸종을 했다는 둥. 뭐 그게 학명으로 따지면 뭐 어쩌고저쩌고 긴 라틴어로 된 이름을 외우는 등. 재원이라고 해야 되겠죠. 뭐 높이가 얼마고 뭐 키가 얼마, 몸무게가 얼마고 초식 동물이고 육식 동물이고 뭐 그런 잡다한 것까지 굉장히 자세히 공부한다고 치었을 때 부모들이 보기에는 이건 천하에 쓸데없는 시간 낭비라고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능력들을, 그런 경험을 했던 아이들이 나중에 어떤 뭐 전문가 집단으로 들어가 가지고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을 확장하는 데는 그때 확장했던 어떤 두뇌적인 용량이 고스란히 발현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의과 전문의가 됐다고 치었을 때 사람의 근육을 다 일일이 다 뭐 300가지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뼈도 뭐 300가지, 근육의 종류도 300가지가 되는데 그게 다 별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 걸 외워야 될 필요가 있어요. 뭐 그래야지 말하자면 시험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야지 학점을 따고 뭐 나중에는 소위 자격 시험을 합격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때 그런 경험을 했던 애들이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더라. 근데 뭐 지금 당장 평가할 수 있는 수준에서는 그런 것들이 전혀 쓸모가 없기 때문에 이것 좀 제발 하지 마라, 이렇게 접근할 일이라기보다는 그것을 하나의 트레이닝 과정으로, 자발적인 트레이닝 과정으로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이들이 갖고 있는 테마를 중심으로 해서 좀 더 지식이라든지 아니면 차원을 확장할 수 있는 길을 지혜롭게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관련된 프로그램이 필요하겠죠. 그 프로그램은 우리가 어떤 잘 만들어진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아이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사실 부모들한테 필요한 것이죠.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특정 주제에 맞춰서 그것을 거스르지 않으면서 얘가 자기가 주도적으로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주제에 깊이 몰입하고 그걸 만끽하는 상황에서도 좀 더 확장되고 좀 더 한 차원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게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부모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물론 그런 멘토가 다 준비가 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유연성을 가지고 이 아이가 갖고 있는 그 특성 자체를 긍정적으로 봐주고, 그리고 무한한 애정을 가지고 그것을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부모밖에는 없다. 그리고 그런
힘든 과정을 서로 격려하면서 어려운 과정은 조금 서로 도와주고, 그리고 위기가 있으면 그런 것들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약간의 팁을 받고, 그래서 아이가 그 고비를 넘었을 적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또 다른 차원에서 발전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이런 공동의 노력들이 필요합니다.